웅장한 지리산 아래로 크고 작은 능선들이 굽이굽이 이어지는 구례 산골. 그 깊은 산자락에 다섯 곳이 둥지를 튼 만수동에 서서히 봄이 찾아오고 있다. 천지의 빛깔을 모두 담아놓은 듯 아침 햇살을 머금은 채 무명과 명주 그리고 무시 위로 잊혀졌던 전통의 빛깔들이 고요히 깨어나고 있다. 전통의 색을 찾아 자연의 빛깔을 찾아 산골 안악이 된 안하자 씨. 그녀의 하루는 오늘도 새롭게 깨어날 염료를 고르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된다. 잊혀진 옛 선인들의 색을 되살리고자 그동안의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이곳 만수동에 터를 잡은 지도 어느새 6년. 염색이 돼요. 오미자 물에다 그녀에게도 우려놔가지고. 이젠 조용한 산골의 아침이 익숙하다. 저 노란 물을 빼야 되겠구만요. 예. 그럼요. 이 노란 물이 하나도 안 나오도록 냇가에 가서 씻어야 돼요. 맑은 물에다가. 아침부터 서둘러 시작한 염색은 천을 붉게 물들일 홍화 염색이다. 붉은색을 내는 천연염료에는 홍화 이외에도 꼭두선이와 오미자, 적삼피가 있다. 이 꽃이라고도 불리는 홍화는 예로부터 여인네들의 보약에는 빠지지 않을 정도로 피부병과 골다공증의 약재로도 많이 애용돼 왔다. 꽃보다도 홍화씨가 아주 유명해요. 관절염에 아주 좋고 뼈 골다공증에 좋다고들 얘기하는데 저희는 이게 이제 염색을 내려면 이 홍화를 여름에는 한 달포 정도 담궈 놓고 지금 같은 겨울에는 한 달 정도 항아리에다 넣어가지고 삭힙니다. 그래가지고 노란 물이 나오는 걸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을 붓고 잿물을 부어서 빨간 색소를 우려내요. 그래가지고 우려낸 색소에다가 오미자 국물을 넣어주면 산을 첨가하게 되겠죠. 산을 첨가하면은 이게 이제 그 면에는 예쁜 홍색이 들고요. 분홍색. 그리고 견에는 주황색이 듭니다. 아휴, 봄이 좋다. 날씨가 이렇게 포근해지고. 아휴. 이제 입추이 넘어갔으니까 이제 봄이 왔지 이제. 글쎄요. 아유, 며칠 동안 그냥 생동같이 춥더구만. 아유, 겨우내 한 달 동안 항아리에 넣고 푹 삭힌 이 꽃은 제일 먼저 노란 물을 없애기 위해 냇가로 자리를 옮긴다. 홍화 꽃잎은 붉은 색소인 칼타민과 황색소인 사플라워를 함유하고서 붉은색과 노란색 두 가지 색을 낸다. 이때 수용성인 황색은 버리고 물에 쉽게 녹지 않는 붉은색만이 염료로 사용된다. 노란즙이 자연스럽게 씻겨나가도록 이 꽃을 담은 자루를 하루 정도는 냇물에 둬야 할 정도로 노란즙을 빼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걸르는 채 대나무 발 가져오고 밑에 통 가져오고. 이 꽃이 냇물에 노란즙을 씻겨내는 동안 마당에서는 매염제로 쓰일 잿물을 준비한다. 한마을에 사는 오동댁 아주머니와 손발을 맞춰온 지도 5년이 돼가고 이제 그녀에게 꼭 필요한 작업 동료다. 매염제는 천과 염료에 결례도를 높여 염색한 천에 물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염약을 말하는데 홍화 염색에는 잘 말린 콩깍지나 쌀 볏짚을 태워내린 잿물이 많이 쓰인다. 잿물은 불길이 남아있는 재를 시루에 넣고 그 물을 받아낸 것이 좋다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진 잿물은 다시 두 번째 시루에 걸러지게 된다. 두 번의 샘물을 냅니다. 천연 염색의 매염제로는 잿물 외에도 밝은 색의 매염으로 주로 쓰이는 명만 매염제와 석과 동,
크롬과 같은 철 매염제가 있는데 안하자 씨는 가능하면 천연 매염제를 이용한다. 염색은 한 번 시작하면 일의 순서대로 바삐 손을 움직여야 한다. 잿물을 받아놓은 다음 이번에는 염색의 색상을 착상시켜줄 촉국을 준비한다. 보통 홍화 염색에는 오미자물이 첨가되는데 오늘은 오미자 대신 오매물이 준비됐다. 오매는 껍질을 벗기고 짚불을 태운 연기에 그을려서 말린 매실을 말하는데 산성을 띠고 있어 색과 염제 고착력을 높여준다. 그런 다음 물을 들일 천을 미지근한 물에 정연시킨다. 색을 받기 위한 준비인 것이다. 이때 천에 이물질이 남아있으면 얼룩이 생기기 때문에 천을 깨끗이 씻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염색할 천이 모두 정연되면 반나절 동안 냇가에 두었던 홍화자루를 가져온다. 그동안 홍화꽃잎은 노란 생물을 모두 씻겨내고 붉은 즙만 나오게 된다. 홍화의 붉은 즙은 잿물과 뜨거운 물을 번갈아가며 2번씩 내준다. 이거를 여기다가 받아놓고 이렇게 추출된 홍즙에 미리 준비한 오매물을 합하면 천을 붉게 물들 염료가 완성된다. 홍즙이 준비된 다음 이제 본격적인 천 염색에 들어간다. 이때 처음 것과 나중 것이 염색이 동일하게 하기 위해 염료 안에서 빠르게 천을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깨어난 색을 면에 들이면 연한 분홍빛을, 명주에 들이면 가을 석양을 닮은 주홍빛을 띠게 된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참 예쁘다. 손으로. 그래야지 빼기가 내가 편하지. 이렇게 자연에서 얻어낸 염료만으로 되살아난 천연의 색채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져 색을 있다. 봤을 때 우리의 심성으로 하여금 굉장히 마음을 가라앉게 하고요. 끌리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천연 염색하고 화학 염색을 비교했을 때 화학 염색은 두 가지 색상을 놓고 봤을 때 어쩐지 천박스럽고 튀어나와요. 그렇지만 천연 염색으로 만든 색깔은 우리 조상님들이 대대로 써오고 즐겨했던 색상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는지 그분들이 참 지혜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그분들이 좋아하시고 즐겨 사용했던 색상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헌에 통해 나타나고 있거든요. 역시 그런 색깔들을 보고 지금에 와서 저희가 재현을 해갖고 보면은요, 동방의 나라답게 고요한 심성을 갖게 해주는 자연 염색이 좋은 것 같아요. 처음 염색은 약 25분 동안 하는데 천이 얼룩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천을 움직여줘야 한다. 이 작업을 거듭하면서 빨간색의 농도를 조절하게 된다. 화학염료로 물들인 옷은 빛깔이 좀 곱다 싶으면 잘난치 않은 습격 때문에 다른 색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로 튀기 마련인데 자연 염료의 빛깔은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깊이가 있고 자신의 빛깔을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서로 어우러진다. 병들지 않은 자연에서 그 염료를 채취해 자연의 색 그대로를 우리의 생활에 담아내는 천연 염색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우리 전통의 미가 그대로 숨쉬고 있다. 펴줘 여기서 이렇게. 들녘에 물들이던 홍화가 그녀의 손에 의해 이제 갓 시집온 새색시의 수줍은 빛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아침 일찍 시작한 염색일은 하루가 꼬박 걸려야 끝난다. 반나절을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매달려야 그 귀하디귀한 빛깔을 허락하는 것이다. 특히 천연 염색은 화학 염색하고 달라서 많은 육체적인 노동력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제가 여자이니까
그런 점이 좀 제일 힘들고요. 그리고 옛날에 썼던 매염제라든지 이런 거를 구하려고 산으로 가보고 아저씨 한 분하고 같이 가서 또 나무도 잘 모르거든요. 이게 무슨 나무인가, 이 나무를 어떻게 해가지고 잘라서 가지고 나올 것인가, 이랬을 때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은은하면서도 소박한, 고요하면서도 화려한 천연의 빛깔들이 하나씩 살아날 때마다 전통 염색에 실어온 그녀의 꿈들도 빛을 찾아갔다. 이렇게 그녀의 꿈이 물들어가기까지는 수많은 노력과 시행착오가 있었다. 젊은 염장 안하자. 87년 그녀는 전통 염색법을 직접 배우기 위해 중국 유학기를 택했다. 쪽빛 염색으로 유명한 운남성의 백종마을과 귀주생의 현지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다양한 자연 염료로 색을 내는 동양 특유의 전통 염색 비법을 터득했다. 그렇게 중국과 태국, 동남아 일대를 돌아다니며 그녀는 세계 염장들과 머리를 맞대고 전통의 색을 살려내기 위해 뛰어왔다. 안하자 씨는 수많은 경험과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얻은 결실들을 자신과 같은 길을 걷는 또 다른 색지기들을 위해 책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나주에서 태어나 줄곧 서울에서 생활하던 그녀가 천연염색과 인연을 맺은 것은 대학을 졸업하고서였다. 홍익대미대에서 공예과를 졸업한 후 한지 공예에 관심이 많던 그녀는 100여 년 전 한지로 만든 종이함에 생생히 살아있는 천연의 빛깔을 보고 점통 염색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93년 이곳 구례의 터를 잡고 산골 안악이 되길 자처한 이유도 바로 염색 때문이었다. 천연염료가 되는 쪽과 약초들이 기후가 따뜻한 지리산 이남 지방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천연염료를 따라 그녀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곳으로 내려왔다. 그것은 서울에서 생활하면서도 왠지 그녀의 가슴 한켠에 자리했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 남도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홍합물이 제가 잿물이 좀 그러나 전통의 색을 살려내기란 쉽지 않다. 이렇다 할 문헌과 자료들은 남아있지도 않았고 우리나라는 산업화로 인해 화학염료가 들어오면서 전통 염색이 거의 맥이 끊긴 거나 다름없었다. 그저 몇 안 되는 염장들에 의해 밀폐된 상태로 이어지고 있었다. 염료를 찾아 그리고 염장들을 찾아 전통색을 되살려내기 위해 달려온 지 20년이 흘렀다. 천연의 색을 얻어내는 것은 옛 선조들의 삶을 되살리는 것이었고 자연이 가진 신비한 비밀을 풀어가는 길이었다. 그래서 옛 염장들은 자연에서 채취한 색이 염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작업을 일컬어 색을 깨워낸다고 했을지도 모른다. 매번 수십 번의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깨어나는 자연의 빛깔을 보며 그녀는 그 고됐던 일들을 잊고 또다시 염료를 찾아 나서는 것이다. 근데 이거 신경초야? 솔나물이야? 신경초 맞아? 어떤 거는 솔나물이 많다. 구례에는 아직도 옛 모습 그대로 오일장이 서고 있다. 구례장은 예로부터 지리산을 끼고 살아가는 경남 하동과 남원 등지에서 채취한 많은 약초들이 한데 모이는 곳으로 유명하다. 염색에 쓰일 약초를 사기 위해 매번 구례장을 끌고 다닌 지도 5년째. 이제 약초상들에게 그녀는 놓쳐서는 안 될 손님이다. 생고인디 삶아도 먹고
염색하려면 물이 잘 안 나버려. 너무 갖다 말려놓고 그래서 우리 동네 할매들은 그걸 갖다가 소주에다 많이 달가고 벌겋게 우러나면 잡수시더라고. 내가 염색한다고 팔팔 끓여갖고 빨갛게 내놓으면 이쁘다 이쁘다 그러고. 아 그래. 네. 오늘은 먼저 신경초라 불리며 약초로 많이 쓰이는 꼭두선이를 장만한다. 때를 놓치면 구하기 힘든 자연 약초들을 안아자씨가 놓칠 리 없다. 이게 200g 나오나? 개복숭아 나무, 유부자, 하나에? 차전차 등 우리가 쉽게 지나쳐온 식물의 넣어주시고요. 잎과 줄기, 뿌리, 열매 등이 바로 천연염색의 염료가 되는 것이다. 이거 넣어가지고 달아보세요. 천천히 넣으세요. 약은 안 된 거요 뭐? 약 된 거예요. 왜 약이 안 돼? 구지뽕나무요. 뽕나무, 산뽕나무에. 지리산에서 자생한 약초들은 약효가 뛰어나 많은 사람들을 구례장으로 끌어모은다. 커. 필요한 약초들을 모두 장만한 안아자씨는 장에다 잊지 넣지. 않고 새로 담을 장에 넣을 대추도 마련한다. 예. 어느새 시장 아주머니들과 농담도 주고받을 정도로 스스럼 없는 사이가 됐다. 물개 인재가 다 따로 있는 거요. 억지로 못한 그리고 거요. 거기 돌아가고 보는데 아줌마들이 뭐 사고 절대 있더라고. 못 파나 물건이 다 인재 있어. 물건이 아무리 물 들이고자 하는 천을 피염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피염물 대 염료, 그러니까 같은 무게로. 그리고 그런 다음에 염색을 드렸는데 물을 구례 이렇게 빠니까 농촌지도소 물이 또 생활개선 다 사업 날아가버리는 교육 경우도 현장. 있어요. 여러분들 딸기나 안아자씨는 포도 같은 천연염색을 것도 염색이 널리 들었다가 알리기 위해 날아가버리는 강사로 거 있죠? 나섰다. 빨면 빠져버리는 거. 전통의 그러면 색을 이걸 찾기 빠지지 위해 않게 하려면 그동안 어떻게 많은 하느냐? 노력과 시간을 그랬을 투자했지만 때 자신이 어떤 알고 있는 천의 전통의 염색이 귀한 빛깔을 돼가지고 알리기 위해서는 그 천이 거의 무료 빠지지 강사로 나서는 않고 것을 영구하게 마다하지 않는다. 흡수해. 물이 이틀 계속 과정으로 들어있기를 마련된 바랄 이번 때는 교육은 매염제라는 안아자씨가 것입니다. 그동안의 아, 연구를 매염제 토대로 한 종류에는 이론 세 수업에서부터 가지가 있는데 시작됐다. 첫 번째 알칼리 매염제라 해서 잿물, 석회, 그리고 탄산칼륨이라고 여기 써진 거는 다른 매염제하고 같이 쓰고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가 없으니까 잿물하고 석회. 이거는 구례 소속해도 농촌지도소에서 되고 올해 생적해도 처음으로 되니까 시작한 쉽게 구할 수 천연염색 있겠습니다. 교육은 주부들의 부업으로 활성화시켜 앞으로 구례 구민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우선 30명의 생활 개선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그동안 화학염색에 익숙해진 주부들에게 천연염색의 아름다움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어린 시절 어머니, 할머니가 손수 물들여 주시던 치마와 저고리를 한두 번은 입어본 주부들에게 전통 염색을 경험하는 이번 교육은 그리운 향수를 맛보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천연염색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상에서 다시 친숙한 염료로 자리해야 한다는 안아자씨. 전통 염색의 귀중함과 아름다움을 대중에게 알리는 것 또한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날 실습할 염색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뽕나무와 물에 넣으면 푸른 빛을 낸다는 물풀레가 염료로 준비됐다. 지금 다 챙기셨어요? 두 장씩 준비한 받으시면 안 염료를 돼요. 불에 오신 30분 동안 분들은 끓인 한 다음 분만 드려요. 그 물에 매염제 백반물을 합한다. 이때 염료와 그거 매염제의 그렇게 비율은 그렇게 하시면 안 1대1로 돼요. 똑같이 하는 낱낱이 것이 쳐야 돼요. 중요하다. 그거 하시면서요. 그런 다음 준비된 제- 염료에 제가 하는 정연된 얘기를 잘 명주를 들으십시오. 차례로 이 넣는다. 천은요, 염액 물 밖으로 나오면은요 얼룩이 져버려요. 지금은 얼룩이 전혀 안 지지만 이따가 매염제에 의해서 백반 매염제는 지금 보시는 색보다 약간 진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철 매염제를 쓰면 매염제의 우리가 종류에 말하는 따라 국방색이요, 깨어나는 색도 카키색 그 같은 색깔이 빛깔을 나오거든요. 달리한다. 그럴 때 그리고 이제 천연염색은 이 얼룩이 한 번 선명하게 받아들인 보이는 염료는 거예요. 그리고 잘 버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염료와 넣어서 섞이지 하시는 않도록 것보다 각별히 한 분이 주의해야 넣어서 한다. 하시고 한 분이 넣어서 하시고 하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이 하시면 연한 이 미색으로 염액이 서서히 물 빛깔을 밖으로 찾아가고 나오고,
이를 되풀이하면서 색의 농도를 조절한다.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 천에서 색이 안 나올 때까지 맑은 물로 헹궈 주세요. 여기에 따뜻할 때는 꽉 짜면 구김이 많이 가지만 찬물에 넣었을 때는 꾹 짜도 괜찮습니다. 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육 축제. 교육 이틀째. 주부들이 먼저 와서 염료를 추출한 다음 모든 준비를 마치고 아나자씨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은 붉은색과 보라색을 내는 소목과 자치 염색이 준비돼 있다. 소목은 고려시대에 들어온 수입목으로 나무의 심재 부분만이 염료로 이용되는데 진한 붉은 빛으로 우러나는 빛깔은 조선시대 관료들의 의복에도 많이 사용됐다고 한다. 처음 염색을 첫 해를 했을 때는 색을 내는다는 의미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밑 바탕에 두 번째 염색을 할 때 색상이 나오기 위해서 밑 매염을 해주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 천연 염색은 절대 서둘러서는 원하는 빛깔을 얻을 수 없다. 차분히 똑같은 과정을 거듭 반복하면서 그 염료만의 독특한 색을 깨어낼 수 있는 것이다. 두 차례 염색이 끝나고 다리미로 마저 건조시키자. 서투르지만 주부들의 작품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 천하고 다른 천하고 같이 들였을 때 어떤 천은 얼룩이 졌었어요. 특히 또 얘기를 하지만 철매움이 끝났을 장롱 때는 속 깊숙이 묻혀 그대로 잊혀질 뻔했던 모시옷이 소목의 색을 받아들여 고운 분홍 저고리로 새롭게 탄생했다. 다음에도 부족하다 싶으면 끓은 물에다가 다시 한번 데쳐 주셔야 돼요. 오늘 아주 염색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염색한 거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왔습니다. 본래 온색은 물풀의 온색은 이 미색과 이 카키색이 좀 들어가는 진회색이죠. 이거는 이틀간의 강의를 마친 아나자씨는 최근 준비 중인 책 자료 수집을 위해 나주 동신대학교를 찾았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앉으십시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냅니다. 전통 염색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상필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다. 아, 이게 이번에 선생님이 개발하신 겁니까? 예. 아, 좋은데요. 상당히 호응이 좋겠습니다. 색상들이 아주 차분하고. 네, 과거에는 이제 우리 그 전통적인 직물을 가지고 많이 했지만은 요즘에는 뭐 생활 환경이 달라지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뭐 타이라든가 뭐 스카프, 부채 이런 부분을 몇 차례 전통 염색전을 갖기도 한 이 교수는 천연 염색의 산업화와 재현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쪽빛 하늘이라는 기업체와 연계해 순수 천연 염료만을 이용한 넥타이를 기획 상품으로 선보이기도 했다. 너무 튀고 화학 염색이 천연 염색의 전통 개성도 중요하지만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게 상품화시키고 대중화시키는 것이 우리 전통 염색을 보급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선생님은 백반이나 철 말고 석회 동도 쓰십니까? 뭐 이제 실험할 때는 화학적인 매염제를 가끔 쓰긴 합니다. 그래서 실험 데이터를 빼기 위해서는. 그러나 이제 영품으로 만들 때는 대부분 자연에서 얻어진 매염제, 천연 매염제. 네, 천연 매염제를 추출해 가지고 많이 쓰죠. 천연 염색이라 하면 염색 산업이 발달한 일본이나 전통 염색법이 잘 이어지고 있는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전해지는 전문 자료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염색 산업 환경 또한 너무나 열악한 실정이다. 천연 염색이 염색을 드러내면 그러기에 젊은 염장들은 어렵게 채취한 귀한 염료를 서로 나누기도 하고 실험을 통해 얻은 새로운 결과를 주고받기도 하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간다. 그거를 좀 표준화시키는 방법이 없을까요? 대부분 이제 천연 염색 염색을 하신 분들이 염색을 전공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경험이라든가
자기 느낌을 가지고 계속 그 작업을 해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화학 염색에도 처음 염색할 때와 두 번째 염색할 때 색상은 약간 칼라메타로 측정을 하면 틀리게 나타납니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한 정량이라면은 염색의 정도는 염색을 하는 사람에 따라 그리고 기후와 시기에 따라 매번 다르기 때문에 천연 염색을 일률적으로 재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동일 색상이 약간 유사한 색상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제 이 색을 염색하기 위해서 염색했더니 이 색상이 나왔다.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그 그래프로 위치에 속한다. 이 색이에요. 예, 이 색의 위치가 이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예. 나중에 이름도 명명할 수 있고. 그러죠. 다시 재현성이 있다 이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염색 방법을 똑같이 염색의 해가지고 재현성 문제를 칼라메타로 해결하기 측정해서 위해 재현성을 동신대학에서는 이것은 천연염색 연구소를 설립해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 그리고 실험 데이터에 바로 이러한 합격된 문제들이 것들을 해결된다면 잡아놓은 것이죠. 새로운 문화예술의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 환경저해 요소가 전혀 없는 천연염색은 새로운 고부가가치 문화 사업으로 떠오를 것이다. 거의 명주를 실험하셨어요. 명주하고 그러니까 실크하고 면, 마 이런 뭐 몇 가지가 돼 있어요. 해가지고 여기에서 20색상안을 표준화해서 그 염색 기계로 돌릴 수 있게 만들어준 것들이죠. 이게 이제 밑 염색된 것들이네요. 예, 무명이죠. 예, 요즘은 무명 옛날 거 구하기도 참 힘들죠. 예. 이건 티셔츠에다가 물을 들여 놓으셨네요. 티셔츠. 전통과 생활을 잇는 젊은 염장들의 끊임없는 작업들은 어떤 염색일까요? 우리 풍토와 삶의 정서에 맞게 발전해온 전통 색채가 내염제는 바로 뭘 쓰셨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아름다운 민족의 색채라는 것을 증명해 줄 것이다. 여기 이제 저희 대학에서 작년에 그 세미나 했을 때 그 일반 염색 장인들이라든가 또 대학원생들 와가지고 네. 생쪽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는. 네. 생쪽이. 생명주에다가. 예. 이 동네는 다 지붕이 3대째 쪽물만을 떡빛으로 전통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있네. 분이 있어 안아자 씨가 먼 길을 찾아 염색을 많이 나섰다. 하셔서 그런가 마을 전체가. 안녕하세요. 예. 아유 이렇게 찾아뵈러 왔는데 집에 계셔서 다행이네요. 뭐 하십니까? 휩쓸라고 예 어디다 쓰시게요? 재물밖에. 아유 오늘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네요. 고막천을 사이로 6개 마을 예, 모두 이런 날도 쪽농사를 지어 생활하고 생활을 이어갔다는 염색하시네요. 명화마을. 와서 탈락해요. 그 넓디 넓은 쪽밭도 사라지고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유일하게 윤 씨 할아버지 네일만이 쪽 염색을 이어가고 있다. 어저께는 저 관리공단에서 할아버지가 쪽을 키우고 색을 깨어내면 할머니는 정성을 다해 쪽물을 들였다. 저래도 전통 그대로 쪽물 염색을 이어오고 있는 윤 할아버지를 만나는 게 안아자 씨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밥도 해놓고 미국 끓이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도 또 재료가 있어. 안 일어나면 감주도 해서 부숴라요. 이것도 감주해서 부수고 그래요. 할머니 고우셨겠는데 굉장히 힘들게 아이, 쪄가느라고 그냥 염장 집안의 시집앞 한평생을 쪽과 살아온 할머니. 연습 얼마나 되셨는데요? 할머니에게 쪽은 자신의 생을 건 귀한 자식과도 같다. 65살 먹었으면 전통의 색 그럼요. 중에서도 가장 살려내기 힘들다는 쪽빛은 75이요. 정정하시는데요. 그런 만큼 색을 깨우는 동안 금기시 되는 일도 많았다고 한다. 계획이 난 그 사람 보고 저는 부인도 보고 안 돼. 그 전에 그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죠. 오늘 이제 그걸 경험은 안 적게 신게 모르지만 한 번 그 적게 본 것은 그 서울서 젊은 부인이 와서 사진 찍어가고 물 안 드는 거 그것만 우리가 적게 봤지. 그 전에 오면은 전혀 그런 걸 검했어요. 한 4년 되었을 거예요. 그때 문서 왔는데 사진을 못 찍게 할 것이요. 물 들여다보고 사진을 찍었는데 끝으로부터 물이 안 들어요. 그래서 참 어렵게 많이 됐죠.
그러니까 밀정 때는 많이 가야 2주 가는데 오늘 한번 앙쳐놓으면 지금은 몇 달 가는 잠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정한 것이 들어가서 해봤는데 옛부터 부정한 것이 들어가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쪽빛. 실험한다고 이런 천을 쪽빛이 갖다 드리나 일어나지 보죠? 않으면 떡도 하고 술도 올려 정성을 다해 재를 올리기도 했다. 한평생 자신의 업으로 생각하고 쪽물과 함께한 이들 집안에서는 바로 쪽빛을 깨우는 일이 가장 신성한 일이나 다름없었다. 이른 봄에 뿌린 쪽은 한여름에 걷어들인다. 쪽 염색을 시작한 8월이면 외출 한번 마음 놓고 못한다는 윤씨 할아버지. 이때면 새벽부터 일어나 이슬을 머금은 쪽을 배워와야 했다. 요것이 약간 산물 실은 것이야. 얘기 나는 사람도 안 보고 초상친디도 안 보고 그래라. 아닌 남 다 대놓고 떡에나 여기도 다 그래라. 그렇고 미신이야. 산자락 깊숙이 넓게 털을 잡은 아나자씨의 보금자리. 얼마 전 작업장 한 켠을 개조해 마련한 그녀의 사무실에는 지리산을 옮겨놓은 듯 갖가지 약초 냄새로 가득하다. 진아야, 그 산악가에서 온 거 줘봐. 뭐 홍보하는 거 써내라면서 이거 봐라 내가. 천연염색가 아나자씨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이 있다. 바로 만수동 콩된장 사장. 오랜 바람이었던 천연염색에 줄여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뒷받침이 돼준 것이 바로 만수동 콩된장이다. 천연의 염료를 가지고 전통의 빛깔을 깨워내듯 그녀는 무공의 콩으로 전통 된장을 만들었다. 물이 제일 좋은 게 1등급 있지. 네. 수준 1급이야? 수준을 할 때 어떻게 얘기하지? 하여튼 합격한 물인데 모르겠네. 그렇지라. 산골에도 서서히 봄이 찾아오자 만수동 한학들이 집안일을 접고 콩된장 공장으로 모여들었다. 지난해 11월에 만든 메주를 3개월 동안 숙성시키고 햇빛에 잘 말려 장을 담그기 위해 손질하는 작업이 있는 날이다. 뒤에 지금 벌치는데 매해 그렇듯 올해도 만수동의 한학들이 찾아와 일을 거들어준다. 93년 아나자씨는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된장을 만들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치자나무가 아무것도 화엄사 아닌 것 지정함의 같아. 이정 스님으로부터 전통 장맛을 전수받으며 본격적으로 된장 사업을 벌이게 됐다. 그리고 3년 후 농림부 지정 전통식품업체로 지정받아 어엿한 된장 공장을 차리게 된 것이다. 올해 날씨가 좋아가지고 올해는 참 잘 떠졌어요. 날씨가 좋아가지고 가물면 농사가 걱정이어도 우리 매주 말릴 때는 그러지. 날이 좋은 게는 예. 떡들이 잘 말라놓게. 오늘 고기를 마음 놓고 잘 떴어. 예 이제 구정 지나서 정월장 담으시라고 하엄사가 오늘 갖다 드려야 되겠구만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은 3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 고려의 공기 좋고 비옥한 옥도 탓인지 전 물량이 주문 판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연 매출이 2억 원에 이르고 있다. 손질을 마저 끝낸 메주를 밖으로 옮겨주고 산골의 맑은 공기와 함께 옹기 안에서 4개월 동안 숙성시키면 만수동 콩된장이 만들어진다. 아주 잘 말렸어요. 지리산 화엄사에 매주를 맡아온 지도 5년째. 네. 오늘은 오후 늦게 화엄사에 매주 배달을 나섰다. 아주머니들이 고생들을 많이 예. 하셔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쁘게 깨끗하게 이렇게 하셨어요? 네. 우리 올해- 집에서 뛰면 아주 시커먼 옷도 예. 이상하더라고. 올해 저기 날이 보면. 좋아가지고요. 예. 가지고 보살님 닮아서 이쁘게 잘하셨네. 시치실 때 물에다 담그면 그녀가 속에 이곳 가져와서 화엄사 끓이기도 스님들과 하지만 인연을 혹시 맺어온 모르니까 것은 젓가락으로. 결혼 전부터다. 글쎄요.
절실한 불교 신자였던 그녀는 곧잘 지리산 언저리의 절을 찾았고 자연스럽게 스님들과 가까워졌다. 첫 번째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러한 스님들이 계시다는 것에 굴에 털을 잡은 이유가 있기도 할 것이다. 안보살 오랜만입니다. 네. 요즘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어요? 예, 겨울에는요 매주 수느라고 정신 없어요. 이제 구정 지나서 절에서 주문한 매주를 사세요, 배달한 후 뭐. 오랜만에 다 안아저씨는 끝내고 종표 매주가 스님을 들어왔어요. 찾았다. 아, 우리 매주도 전번에 3개월 전에 몇 개 썼는데 잘 떴나 모르겠네요. 네, 잘 떠졌어요. 갖다 놓고 스님 지금 뵈려고 내려오던 길이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그동안에 하여튼 애쓰셨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가 기념품 가게를 했던 네, 안야원을 예. 다시 이렇게 싹 개조를 해가지고 전통 다원을 만들었는데 우리 안보살 왔으니까 내려가서 좋은 차 한잔 마십시다. 아우, 반야다오는 얼마 전 충천장을 불교용품 딱 판매점을 떼버리니까요. 개조해 만든 전통 석가래가 찻집이다. 보니까 훨씬 좋네요. 예, 석가래가 보니까 좋지요. 네, 원래는 불교용품을 판매할 때는 네, 이 지금 보이는 이 대들보 있죠? 네, 이 대들보 밑부분으로 베니다로 합판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다원을 하면서 싹 뜯어버리고 이렇게 보니까 속 안에가 옛날 우리 전통 한식집으로 돼 있을 때 왜 어릴 때 보면은 대바라고 엮어가지고 세락기로 이렇게 전통의 색을 묶어놓잖아요. 살리기 위해 애쓰는 안아저씨를 항상 격려해주는 종교 스님 또한 전통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래서인지 반야다원도 전통 가옥의 멋을 그대로 살려 우리 고유의 정취를 느끼게 했다. 알려지고 그랬으니까 네. 은은한 전통차와 이제 반야다원은 화엄사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 또 다른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고 날 그때는 그렇게 아프지 않았는데요. 날이 갈수록 몸이 상당히 좀 불편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굉장히 기운이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괜히 나 조금 더 기운 차려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지난 생각을 96년 봄 하다 보면은 농림부에서 마음이 전통식품업체로 가라앉고 지정받아 의욕도 새롭게 안 확장시킨 나고 사업이 자리 잡기 전에 그래가지고, 아이, 내가 털을 안아저씨 밀어놔야지. 부부는 큰 교통사고를 그러기도 입었다. 해보는데요. 그게 잘안 몸이 되고 완쾌되기도 전에 공장 일 때문에 퇴원을 서둘러야 했고 요새 근래에 그때의 보면은 후유증인지 요즘도 고된 염색 작업을 하다 보면 심한 허리 통증을 느낀다. 어떤 육체적인 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본연의 마음을 실질적으로 병이 있다 하더라도 병이 없는 우리 진정한 본래 마음이 있거든. 그것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자기 정신적인 그렇게 부분을 하고자 했던 천연 염색을 망각하고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다행히 된장으로 굴의 타잡기가 어느 정도 자연 성공했지만 색소를 채취해가지고 안아저씨에게도 낯선 타향살이의 외로움은 있기 마련이었다. 보급을 한다는 것이 그럴 때면 안아저씨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리산의 요즘 스님을 우리가 찾곤 했다. 잊혀져가는 그런 정신 문화를 다시 이렇게 회복해 가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보다도 시골에 오니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공기, 방문을 열고 나왔을 때 확 나한테 끼치는 공기, 그것도 좋고요. 저녁에 또 일 끝나고 해지려고 할 때요. 우리는 해지기 전까지는 다들 마을 분들이 익숙치 일을 안 않은 농촌 하시나요? 생활에 불편함도 집에 가서 이제 많았지만 소밥도 줘야 되고 그녀는 그래서 한 번도 그래서 이제 시골 털고 생활을 후회해본 적도 일어나가지고 없었고 들어와서 자연과 집에 함께할 수 있는 집 삶에 밖에 의자에 항상 앉아 있으면 감사했다. 노을 지는 게 서산 쪽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앉아 있으면 내가 내 할 일을 해서 즐거운 것도 있지만 자연 속에 살아서 이렇게 고맙구나 그런 적이 참 많아요. 어쩔 때는 혼자 보기가 아까울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괜히 서산에 해지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울적거릴 때도 있고 좀 그래요. 안보살도 많이 늙긴 늙은 모양이구만. 예. 머리도 좀 흰머리도 새치도 나고 하는 것이 저 머리 굉장히 흰머리 많이 났어요. 건강하시겠다고. 올겨울의 마지막 선물인 듯 지리산 노고단으로 향하는 길이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였다. 안아저씨는 오랜만에 시간을 내서 남편과 함께 등산길에 나섰다. 팍팍 빠지네요. 아까 어떤 사람도 두 줄을 묶어야 되겠다. 두 개.
이들 부부에게 지리산은 특별한 산이다. 바로 두 사람에게 부부의 연을 맺게 해준 산이기 때문이다. 16살 때부터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했던 남편은 30이 넘어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런 남편이 찾은 지리산에 그녀가 우연치 않게 등반길을 안내하게 된 것이다. 뉴욕 패션스쿨에서 디자인을 공부했던 남편은 그녀의 천연염색에 대한 집념을 누구보다도 이해해 주었다. 그렇게 남편의 뒷바라지로 그녀는 중국 유학길에 오를 수 있었고 지금까지 염색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리산 자생식물 연구의 회원이기도 한 남편은 틈만 나면 사진기를 들고 지리산을 찾았다. 남편은 드넓은 자연을 렌즈에 담았고 아내는 그 자연의 청명한 빛깔을 천연염색으로 되살려냈다. 자연은 이렇게 이들 부부에게 풀어야 할 공통의 과제이기도 했다. 초사람 됐어야지. 장작 패고 불 떼고 장떡 나르고. 장독 나르고 그래도 너무 빠졌다 오늘 보니까. 떡두꺼비 살도 같은 빠지고. 소리. 막 거칠어지고. 그래도 따뜻한 건 여전하네. 난 추워. 평생을 녹여주고 사는 거야. 평생을. 그게 아까. 아깝지. 도시에서만 살았던 남편은 어느새 굴의 산골 사람이 다 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이들 부부가 택했던 삶이었고 자연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에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을 묵묵히 지켜봐주는 남편이 있는 한 아내 자신은 차가운 눈 속에 고요히 잠들어 있는 자연의 빛깔을 깨우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